대표님 계속 막 밖에 있으면 원래 순서가 그러죠. 외롭네 외로워. 네. 우리 안 오셨어. 다 오셨어? 좀 당겨주세요. 열대 하시죠. 바람이 차고 춥습니다. 청와대 앞에 분이 건강이 걱정되니까 빨리 국회로 와서 정상적인 국회 협상에 임할 것을 뭐랄까요? 충원을 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에 함께했던 정당들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회동을 시작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여야 사당이 이미 합의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인 만큼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국민의 수건을 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제 개편에 대해 여러 소문이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각 당이 신뢰에 앞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명심할 것은 225대 75 연동형 선거제 개혁은 최소한의 이해에 대한 국민을 향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합의 주체에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양보와 함께 우리는 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제외하면 국회가 국민의 성원을 받고 있는 일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좌고 우면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의적 측면 또 시대적 과제인 선거법 개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조연 정당 모두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합의 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 모두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4+1 회동은 5당 정치 실무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갖게 된 자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패스트트랙 공조 정당들이 공식 테이블을 꾸리는 게 무조건 한국당의 완전한 패싱은 아닙니다.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한 바 있는 선거제 개혁 방안의 대원칙 하에 자신들의 안을 들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막차라도 타시기 바랍니다. 곡기를 끊고 들어눕는다고 떠나는 차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차를 못하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아침을 맞이할 것 같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어린이 생명안전 5법 역시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하준이법은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소위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치안이법은 행안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소위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5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 이번 주에 반드시 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어린이 안전 5법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등 해당 상임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 5법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미투 관련 법안들 역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상인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도 13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린이 생명안전 5법과 미투 법안 그리고 유통법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단식 농성이 6일이 지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력이 빠져 거의 말씀도 잘 못하고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던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와 결사 저지 두 가지를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협상도 결사 저지도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를 앞세우면서도 국회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것은 표리부동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다시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부정하고 불법 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천막을 넘어 몽골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지만 법을 어기면서 감히 몽골 텐트까지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단식 농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법에 따라 몽골 텐트는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텐트 아래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황제 단식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입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동안 여야 사당은 자유한국당과 대화와 타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 사당의 합의안은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정한 공천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
패스트트랙 합의 원칙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의 비례 의석수 숫자 조정 논의는 야합으로 가는 길만 열어놓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행히 오늘 4+1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개혁 법안들이 안정적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도발 9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도 남단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해안포가 발사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남북이 창린도를 포함한 완충수역에서 적대 행위와 군사행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단기 미사일 발사는 합의서를 직접 위반했다기보다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 도발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에 의해 9.19 군사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군사훈련과 무기 도입 등이 지속될 경우 재래식 군사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군사 문제에 대해 시급한 조치들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이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불법 폭력으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도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는 소위 구국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가 구하고 싶은 나라가 과연 한국인지 일본인지 묻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에 대해서 뜻다방 다당제라는 발언으로 정당 정치에 대해 얼마나 천박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잣대기 정당, 탄핵 정당에서 간판만 바꿔서 다시 표달라고 구글했던 자유한국당의 뜻다방 역사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판가리 전문 정당, 뜻다방 원조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용케도 살아남았던 것은 성자독식 선거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간판가리 전문정당의 맹줄이 위험해지니 타당을 싸잡아서 뜻다방으로 몰고 다당제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고 또 대결 정치를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은 필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뜻다방 정치, 성자독식 대결 정치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1년 유예 조항이 있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은 반드시 본회의 가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설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립유치원장의 사익 추구를 합법화해 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역시 한유총과 한국당은 한몸인 자유한유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의 개혁 뒷걸음질 버릇이 다시 도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대화해야 할 상대는 자유한유총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국민들이 만들어준 개혁과제를 민주당이 제발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불공정 요소 제거, 고른기회 전형 확대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능 전형의 확대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능 30%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 2018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미 2022학년도에 대해서는 수능 30%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지금 바꾸는 것은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입니다. 또 수능 전형이 고비용 학원이 밀집된 수도권 등의 특정 지역, 고소득계층, 저사고 등 특권 학교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대입 불공정 논란에서 시작된 이 논의가 결국 대입 불평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전형 확대는 수능 전형 비율이 낮은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확대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은 주요 대학이 외면하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비율입니다. 교육당국은 고교 학점제 추진으로 2028학년도에 대입 전형은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 생태계를 바꾸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고교 학점제는 천박한 모래 위에 심어진 말라 비틀어진 장미꽃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개혁, 사회개혁 추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마련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그럼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전 발언 안 했습니다.